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카이 마코토 원작, 아키사카 아사히 각색의 소리를 잃어버린 아이와 함께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움과 신비로운 세계, 우리가 좇는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9화. 날이 밝았다. 아스나와 모리사키는 노인의 인도로 마을의 선착장에 도착했다. 이걸 타고 가면 되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카누처럼 생긴 배를 제공해줬다. 아스나가 말없이 노인을 부둥켜 앉아 노인은 등을 두드렸다. 꼭다리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시간이었단다. 그건 아스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스나는 조부모에 대해 몰랐지만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 것이라고 느꼈기에 헤어짐이 매우 가슴 아팠다. 아니, 어쩌면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 단순히 아가르타에 온 후로 계속 느끼지 못한 모리사키를 제외하고 사람의 온기를 느낀 것이 컸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온기를 떠나는 것이 괴로운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아스나는 자신의 마음이 사실은 어느 쪽인지 판별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마나도 잘 지내. 아스나는 그렇게 말하고 노인 다음으로 마나를 껴안았다. 노인은 그 모습을 측은히 바라보다 모리사키에게 말했다. 일단 하루 밤낮을 꼬박 가면 자네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 도착한다네. 그 후 다시 이틀 후면 배가 호수에 닿을 걸세. 그곳에서 자네들이 가려는 곳이 가깝다네.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젯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 아스나. 아스나는 조금 궁금해하며 모리사키의 부름에 배에 올라탔다. 아직 헤어짐을 아쉬워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바랐다가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출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리사키의 비정하다고 할 수 있는 태도도 이해됐다. 어쩌면 모리사키도 서운해할지도 몰랐다. 미미, 이리 와. 아스나는 돌아보며 마나의 머리 위에 올라간 미미를 불렀지만 미미는 야옹하고 울기만 하고 마나의 머리 위에서 한사코 움직이지 않았다. 아스나가 초조해하며 미미를 바라보자 노인이 말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나 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아스나의 입에서는 나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노인은 어제와 똑같은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야도리코의 행동을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단다. 야도리코. 미미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닐 텐데. 고양이일 뿐이다. 그런데, 하지만, 우린 줄곧 함께 지냈잖아. 미미. 아스나의 비통한 외침에도 미미는 꼼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모리사키가 미련을 끊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스나,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어르신,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배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스나의 마음 따위는 상관없이. 미미. 지금이라도 배에 뛰어오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이름을 불렀다. 미미. 그러나 미미는 가만히 이쪽을 바라보기만 했다.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미미의 모습이 멀어져 간다. 점점 멀어져 갔다. 마나, 미미를 부탁해. 미미, 마나의 말을 잘 들어야 해. 그리고, 안녕. 아스나의 마지막 말은 같은 배를 탄 모리사키에게만 들렸다. 그 후의 배 여행은 순조로웠다. 모리사키가 조용히 노를 계속 저었고 아스나 일행은 강변에서 몇몇 마을과 폐허, 황무지, 초원 등을 보며 강을 내려갔다. 강물은 맑아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선생님. 배를 탄 지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아스나가 조용히 모리사키를 불렀다. 모리사키는 말없이 조용히 노를 계속 저었지만 수업 때 해주신 이야기 기억하세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신화. 그래. 아무래도 이 대화가 신경 쓰였는지 모리사키는 노를 젓던 손을 멈추고 배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
결말이 궁금해서 도서실에서 뒷부분을 읽어봤어요. 아주 조용히 담배 연기가 공기에 녹아들었다. 이자나기가 황천에서 본 것은 썩어서 섬뜩한 모습이 되어버린 아내였어요. 그래도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게 옳은 일일까요? 모리사키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또는 모리사키 본인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아스나는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다. 모리사키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여행은 곧 끝난다. 생사의 문에서 무엇을 구할지는 내 스스로 결정해라. 스스로 결정해라. 무엇을 구할까? 슌과 아빠를 되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둘 다 아닌 듯한 기분도 들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걸까? 그런 것조차 알 수 없었다. 긴 밤이 찾아오고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었다. 모리사키는 작은 선착장을 발견하자 그곳에 배를 댔다. 선생님. 뭐지? 물어볼 기회를 놓쳤는데 선생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마을에 실제로 사람을 되살린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구나. 문헌을 읽었고 어르신께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좋은 참고가 될 테니까. 모리사키는 배를 붙들어 매며 그렇게 말하고 강변에서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아마오롯과 비교하면 엄청 작은 마을이었다. 아스나와 모리사키는 노인이 준 외투를 걸치고 마을로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연구하는 사람들인데요. 마주친 마을 사람에게 일단 그렇게 말을 건 순간 마을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안하지만 난 아무것도 모르오. 이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되살린 사람이. 모리사키는 강경한 말투로 쏘아붙였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이상 공손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그 방법이 성공한 모양인지 마을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알려줬다고 말하지 마시오. 모리사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쪽 숲의 입구에 있는 오두막에 사는 여자에게 물어보면 된다오. 그 이상은? 그거면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리사키는 마을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숲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선생님. 왜 그러지? 아스나는 이때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뒤를 돌아본 모리사키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몰랐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자. 그 집은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숲 옆에 있는 집이 한 채뿐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집들은 나무로 만든 벽에 둘러싸여서 외부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도록 지어놓았다. 하지만 그 집만 따돌림을 당하는 것처럼 벽의 바깥쪽에 있었다. 아무리 봐도 무슨 사정이 있나 보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금기를 어긴 일이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상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아스나는 그 집을 방문하는 것에 역시 공포심을 느꼈다. 그래도 모리사키는 주저하지 않았다. 가까이 갔더니 집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다. 폐가라고 해야 할 만큼 정말로 사람이 사는지 의심스러운 집이었다. 현관 앞에 서서 문을 3번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모리사키가 말하자 잠시 후 경계심을 드러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죠? 저기. 말하려던 아스나를 모리사키가 오른손으로 막았다. 쓸데없는 말은 안 해도 돼. 잠자코 있어라. 네. 아스나는 조금 불만이었지만 그 말에 곧 수긍했다. 모리사키가 훨씬 말을 잘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실제로 죽은 이를 되살린 적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몇 초 만에 대답이 돌아왔다. 미안하지만 여기에는 죽은 이를 되살린 적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리사키는 문을 주먹으로 쾅 때렸다. 그 사실은 아마오롯 마을 사람들까지 알고 있어. 거칠게 말한 후 머리를 살짝 흔들었다.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하지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연구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실은 난 내 아내를 되살리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 안쪽에서 숨을 삼키는 기색이 전해졌다. 실례인 줄 알지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문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고 안에서 건강이 심하게 안 좋은 듯한 창백한 피부의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얼굴을 드러냈다. 집안은 외관과 마찬가지로 몹시 황폐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웠고 기분도 나빴지만 아스나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평정을 가장했다. 여성은 썩어가는 나무 바닥에 명목 정도로 방석을 깔아서 그 위에 두 사람을 앉힌 뒤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모리사키 류지라고 합니다. 모리사키가 이름을 댔다. 10년 전에 잃은 아내를 되살리려고 지상에서 찾아왔습니다. 모리사키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스나는 이 여성에게 진지한 마음을 표현하려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솔직히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소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여성이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뿐이기도 했다. 지상인인가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는 죽은 이를 되살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 여성은 모리사키가 뭔가를 말하려던 찰나 말을 이어나갔다. 여기에는 연인이 되살린 사람밖에 없죠. 모리사키가 깜짝 놀라 숨을 멈췄다. 아스나는 순간적으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죽은 자의 부활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시나요? 대가?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남이라고 해요. 연인의 이름은 이브. 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죽었어요. 모리사키는 죽은 사람이 말해준다는 것도 기묘하게 느껴졌다. 지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는 했다. 그 대가라는 게 뭡니까? 모리사키가 말을 꺼내자 여성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죽음을 관장하는 신은 무상으로 사람들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위대한 생명의 흐름을 방해할 테니까요. 그건 당연하다고 아스나는 생각했다. 죽음이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인간으로 넘쳐날 것이다. 실제로 모리사키는 좀 더 난해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인 아스나로서는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한계였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면 큰 대가가 필요해요. 과거에도. 나미는 말을 한 번 끊고 다시 말했다. 과거의 지상에서 아가르타로 통하는 문이 크라비스로 막히기 전에는 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가르타의 지식과 보물을 찾으러. 나미의 말을 모리사키가 이어받았다. 그 이야기는 아마오롯 마을의 어르신에게 들었습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라는 듯이 이야기를 재촉하는 모리사키에게 나미는 이 이야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천천히 말을 계속했다. 지상인이 아가르타에서 찾은 크나큰 힘 중 하나로 불로불사가 있어요. 그 또한 큰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얻은 사람이 없었죠. 몇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우라면 불로불사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리사키가 깜짝 놀라 목소리를 높였다. 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상에 그런 전설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죽은 위인이 사실은 살아있었다는. 아스나는 생각했다. 딱 떠오른 것은 미나모토노 요시스네 원, 의경, 전설이었고 히미코, 비미호도 해당될 수 있겠다 싶었다. 아스나는 그 정도만 떠올랐지만 모리사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히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내가 사는 나라만 해도 사례가 풍부하고 세계로 눈을 돌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 사람들이 모두 정말로 불로불사를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할 순 없어요. 하지만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실제로 불로불사를 얻은 사람은 있어요. 나미가 말하자 모리사키는 조금 초조한 듯이 말했다. 아까부터 대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당신은 그 내용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는군요. 도대체 뭘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때와 경우, 사람마다 달라요. 나미가 말하며 어딘지 슬퍼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모리사키는 한순간 망설인 듯했다. 그러나 결국 물어보기로 했다. 이브씨가 이곳에 없는 것과 관계가 있군요. 나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되살리는 대가는 그의 목숨이었어요. 그는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죠. 아스나는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생각하며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떠올렸다. 그 소설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던 것에 비해 나미 씨의 경우는 너무나도 슬퍼서 비참할 정도였지만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이가 없는 세상에 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 그냥 그이가 잘 살아주기 바랐을 뿐인데. 모리사키와 아스나는 배로 돌아왔다. 나미의 말을 들은 후부터 둘 다 입을 다물었지만 아스나가 불쑥 한마디를 했다. 사람을 되살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모리사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스나는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본인이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 모르잖아요. 그거야말로. 노를 저으며 모리사키가 말했다. 되살려봐야 알 수 있겠지.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